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교육, AI 교육 머신러닝 포 퀴즈 학습 도움 자료,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챗봇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충남이가 올빼미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 궁금한가 봐요. 고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고마야, 올빼미에 대해서 알려줘. 고마가 대답을 하죠. 네, 올빼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올빼미는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종류로 머리는 둥글고 학명은 스트릭스 어쩌저저저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가 알아듣기 어렵죠. 아니 그런 거 말고 올빼미가 무엇을 먹는지 알려줘. 그러자 고마가 또 대답을 하죠. 올빼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빼미는 올빼미과의 종류로. 아니 똑같은 내용이잖아. 네, 우리가 기존에 컴퓨터에게 물어보게 되면 항상 똑같은 대답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충남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컴퓨터가 구체적으로 인식해서 딱 맞는 대답을 하게 해주는 AI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궁금한 내용만 골라서 알려주지 않는 컴퓨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빼미의 먹이에 대해 물어봤으나 올빼미에 대한 정보를 통째로 알려주는 거죠. 내가 궁금해한 내용만 컴퓨터가 콕 집어서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답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올빼미의 먹이가 궁금하고 올빼미가 무엇을 먹는지 또는 올빼미가 어디에 사는지 등등 이런 형태가 다양한 질문들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알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스마트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예요. 사람이 질문한 내용의 의도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알맞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시키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 포 퀴즈 사이트에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서 프로젝트 이동을 누르고요. 프로젝트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는 챗봇이에요. 네, 챗봇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텍스트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언어는 코리안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자, 그러고 나면 챗봇이라는 프로젝트가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누르고요. 네, 우리는 먼저 데이터를 컴퓨터가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레이블은 올빼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레이블을 추가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올빼미의 먹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빼미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또 올빼미의 뭘 물어볼까요? 수명? 네, 수명을 물어볼까요? 라이프 스판. 그리고 올빼미의 특징, 종류, 특징을 물어볼까요? 네, 스파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빼미의 크기. 네, 이런 5가지 종류의 저는 레이블을 만들었고요. 여기 레이블을 다른 주제로 해서 올빼미에 대해서 다른 게 궁금하다면 다른 주제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푸드에다가는 이제 질문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올빼미는 어떤 것을 먹나요? 네. 이 음식이라는 주제에 맞는 질문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적어주세요.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반말을 쓰기도 하면 됩니다. 올빼미는 어떤 음식을 먹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변형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여러 상황에서 이 인공지능이 그에 맞춰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올빼미가 주로 먹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각 레이블별로 6개 정도씩, 5개 이상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각 레이블별로 저는 총 6개씩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돌아가길 누르고요. 학습 앤 평가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총 6개씩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머신러닝은 역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훈련이 모두 되었습니다. 잘 훈련되었는지, 이 훈련된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올빼미는 어떤 것을 먹나요? 한번 먹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96%의 정확도로 푸드로 인식을 하였죠. 네, 학습 모델이 잘 학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잘 학습되었어요. 프로젝트 돌아가기를 누르고요. 만들기를 눌러서 스크래치 3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래치 3에서 역시 프로젝트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을 누르고요. alls로 들어가면 됩니다. alls라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올빼미 스크립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명령 블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이 블럭들은 이 올빼미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하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작용을 해주는 블럭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기능에 영향을 주는 블럭은 아니고요. 그냥 올빼미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블럭이고요. 실제 핵심 블럭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핵심 블럭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올빼미가 인사를 하면서 물어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올빼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겠죠. 자, 그 대답에 따라서 이 올빼미의 또 그 대답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머신러닝 모델이 인식을 하는지 조건문으로 인식된 결과에 따른 대답을 적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에서 만일 뭐뭐라면 가져오고요. 자, 여기 조건문 안에는 챗보스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볼게요. 챗보스라고 하는 블럭 꾸러미에 가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각각 레이블에 대한 블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블럭 하나, 푸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푸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연산에 가서 같다라는 연산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푸드라는 블럭을 여기 뒤에 넣어 주시고요. 자, 앞에 이 프로그램 사용자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인식 결과가 푸드라면 이라는 이런 연산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쪽에 그럼 어떤 걸 넣어야 하냐면 챗봇 블럭 꾸러미에 가면 자, 텍스트 인식하기 레이블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여기에 넣을게요. 앞쪽에. 자, 레이블. 이 텍스트에 대한 그 머신러닝이 인식한 레이블이 푸드 레이블이라면 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자, 감지에 가면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 대답을 넣습니다. 자, 이 대답이라는 건 어떤 게 대답이냐면 자, all says 이렇게 올빼미가 물어봤을 때 프로그램 사용자가 뭐라고 적어 넣겠죠? 네, 그게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대답에 대한 머신러닝 모델의 그 인식 결과가 food라면 이렇게 조건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음식이라는 레이블로 인식을 했다면 대답을 올빼미에 대한 음식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올빼미는 들쥐나 작은 새, 곤충 등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 올빼미가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대답 내용을 적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레이블에 대한 대답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를 잡아서 복사를 해서 넣어서 이제 어디만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 레이블명을 food가 아니라 챗봇에 있는 다른 레이블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대답 내용을 올빼미는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방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 내용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총 5개의 레이블에 대한 대답들을 각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5가지 레이블에 대한 대답들을 다 넣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키우고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올빼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빼미는 무엇을 먹나요? 자, 물어보니까 네, 바른 대답을 하죠. 올빼미는 들쥐나 작은 새, 곤충 등을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잘 해줬어요. 하나만 더 질문해 볼까요? 자, 올빼미는 얼마나 사나요? 한번 얼마나 사는지. 네, 작은 올빼미는 10에서 15년, 큰 올빼미는 30년 가까이 살 수 있어요. 라고 수명에 대해서도 잘 대답해주고 있어요. 네,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선생님이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올빼미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 이건 제가 아까 레이블로 추가했던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생겼나요? 생김새를 물어볼 거예요? 생김새를 물어봤는데 올빼미가 수명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의미 없는 질문에 대한 수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이 다음 단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자, 컴퓨터를 학습시켜서 올빼미에 대한 질문에 자동으로 대답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죠. 올빼미는 몇 종류의 대답을 할 수 있었나요? 네, 우리가 총 5개의 레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총 5가지 종류의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빼미가 더 많은 종류의 질문에 대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더 많이 만들면 되겠죠? 네, 레이블을 추가를 해서 다른 질문들을 넣어서 추가 훈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대답창에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 내용이나 넣어도 올빼미가 대답을 했었어요. 이렇게 의미 없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에 대한 정확도가 낮을 때에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면 좋겠죠? 이런 활동들은 뒤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훈련시켰습니다. 규칙을 작성해서 알려주는 대신에 질문에 대한 다양한 예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예제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활용하였습니다. 컴퓨터는 단어의 선택이나 질문의 구성 방식 등을 패턴을 통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인식하는 데에도 그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용자가 아무런 내용이나 넣어서 질문을 해도 여전히 입력된 대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사용자의 질문을 인식한 후에 입력한 데이터들과 정확도가 많이 낮을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다음 단계 활동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몇 가지만 간단히 넣으면 됩니다. 제어에 가셔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이란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우린 정확도를 이제 여기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정확도는 챗봇 블록 그램에 가면 텍스트 인식하기 정확도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시고요. 자, 정확도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연산에 가서 작다면 이란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정확도를 왼쪽에 넣고요. 자, 이 정확도가 저는 70보다 낮다면으로 조건을 넣겠습니다. 자, 어떤 거에 대한 정확도예요? 네, 감지에 가서 대답이죠. 대답의 대답 텍스트의 인식 정확도가 70%보다 낮다면, 자, 이 조건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도가 낮다면, 인식한 그 정확도가 낮다면, 자, allSS 올빼미가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죄송합니다. 잘 이해 못했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라고 올빼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어디에 넣을까요? 네, 바로 여기에 넣어줍니다. 여기.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70보다 정확도가 낮다면 다시 질문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걸 넣어볼게요. 올빼미야 안녕. 네, 정확도가 낮다 보니까 다시 질문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정확도가 낮은 거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네, 대답의 정확도를 인식해서 정확도가 낮으면 이해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산 블록을 썼는데요. 그 수식에서 정확도에 비교하는 그 값을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설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비교 값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면 대부분의 질문에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비교 값을 너무 낮게 설정한다면 역시 아무 질문에 대답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서 적절한 비교 값을 넣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컴퓨터가 대답을 하기 전에 질문의 정확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한 정확도 비교 수치를 찾아서 입력하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다음에는 올빼미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질문 데이터 레이블을 만들 거예요. 만드는 건 머신러닝 포 키즈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가서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스크래치 파일은 파일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포 키즈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돌아가기를 누르고요. 네, 훈련을 눌러서 훈련 레이블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블 추가, 그리고 저는 우는 소리를 추가할 거라서 사운드라는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겠죠. 네, 올빼미는 어떻게 우나요? 네, 이런 식으로 올빼미의 울음에 대한 저는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는 음소리는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데이터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고요. 자, 프로젝트 돌아가길 클릭하고요. 데이터를 추가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머신러닝을 돌려야 됩니다. 머신러닝을 시켜야 되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사운드라고 하는 레이블을 추가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역시 시간은 좀 걸리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자, 프로젝트 돌아가기를 누르고요. 다시 스크래치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레이블을 추가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걸 잡고 복사하기를 해서 레이블 조건문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자, 사이즈라는 레이블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추가한 사운드라는 레이블이 생겼습니다. 넣어주고요. 네. 부엉이도 올빼미의 한 종류. 부엉 소리를 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어 주었습니다. 추가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잘 실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올빼미가 어떻게 우나요?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올빼미도 부엉이의 한 종류이며 부엉부엉 소리를 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질문 레이블을 추가했을 때 역시 그에 대한 대답도 잘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자, 올빼미의 소리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올빼미가 질문에 더욱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훈련 레이블에 더욱 많은 예제 데이터를 추가해서 머신러닝 시킨다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컴퓨터가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챗봇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질문의 단어와 패턴을 파악을 해서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컴퓨터가 판단하고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것이 더 발전하고 더욱 많은 데이터가 쌓인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리나 빅스비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잘 따라서 배웠다면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